이 책에 나오는 선생님은 왜 하늘나라에 안 계시고 이 잠수탄에 계신가요? 목욕을 좋아하나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백희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비디오 머그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그 상은 저는 굉장히 그 인생의 목표처럼 언젠가 받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꿈꿨던 상인데 그런 일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신이 있나 보다 라는 느낌을 받았죠. 왜냐하면 구름빵 소송이 있었고 2심까지 패소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작년 초에 1심 판결 이후로는 사실 작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씩 꾸준히 책을 내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몸이 너무 아팠고 그 후에도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제 스토리를 써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나는 제기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그 생각을 했었어요. 수상 전화를 갑자기 받았거든요. 일단은 기쁘다에 앞서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소송비 걱정 조금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정말 고마웠죠. 아이들은 이제 책이 마음에 들면 수천 번 본다고요. 그리고 어떤 한 장면에만 꽂혀서 그 장면만 보기도 하고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본 마음에 든 이미지나 어떤 그런 것들이 평생 각인이 돼서 무섭도록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면 한 장면 그렇게 계속 보는 거에 의미가 있을 만큼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많은 그런 장면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더미북이라고 이제 스토리가 완성되고 나면은 스토리 보드를 만들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책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간 텍스트까지 적어서 책을 다시 한번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 일주일 동안 안 보고 묵혀놨다가 왜 일주일 동안 텀을 두고 묵혀뒀다가 보시는 이 눈을 이제 프레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자의 입장에서 딱 보시는군요. 네, 어머 이게 뭐야 이러고 보는 거죠. 이제 더미북을 조그맣게 벽에다 붙여놓고 촬영을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X를 그어 나가죠. 몇 장면 남았다, 몇 장면 남았다 이렇게 스케줄 맞추기 위해서. 입체로 했을 때는 사실은 조명이나 어떤 카메라 앵글 아주 한 끗 차이로 얘네들의 표정이나 감정이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장면에서 얘네들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름대로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거 한 컷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천 장을 찍다 보니까 뭐 조명이나 뭐 촬영 기술 자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감정을 더 저는 중요시 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그냥 강아지를 만드면은 레퍼런스가 있을 때랑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NS 통해서 강아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름하고 같이 뭐 우리 아무개예요. 뭐 얘는 뭐 낮잠을 어떻게 자요. 뭐 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 사랑이 담긴 이 강아지 소개랑 그리고 사진을 이제 걔 주인이 찍어서 보내주셨잖아요. 강아지들 표정이 한없이 다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서. 그걸 보고 만드니까 정말 막 그 사랑의 아우라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리폼하기도 하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근데 어쩔 때는 또 여기서 뭐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왔던
아저씨가 그뭐 알사탕에서는 뭐 문방구 할아버지로 이제 투잡을 뛴다던가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백희나 작가님. 이 책에 나오는 선녀님은 왜 하늘나라에 안 계시고 이 장수탕에 계신가요? 목욕을 좋아하나 보죠. 그게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선녀 옷을, 날개 옷을 잃어버려서 계속 목욕탕에 남아있다고. 옛날에는 정말 계곡에 그 물바가지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다가 나무꾼이 옷을 훔쳐갔겠죠. 그래서 계곡에 계속 계시다가 6.25도 겪고 지금껏 이제 뭐 이제 목욕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계곡은 없어지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요? 백희나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창의적이게 만들어주셨나요?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그냥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다. 창의적이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짧은 이야기 구성 안에서 뻔한 얘기를 자꾸 저도 하게 되죠. 결말이 뻔해지고. 근데 어른도 같이 자기 전에 아이들랑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흠뻑 빠져서 정말 즐거운 추억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고. 후쿠 삼촌은 무슨 동물이에요? 후쿠 삼촌이요? 근데 이거는 저 거기서는 책이 안 저는 나와요. 모르는 여기서 사람입니다. 나오는 캐릭터. 낯선 사람 조심하세요. 제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매체로 뭐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또 시리즈 그림책으로 재생산되면서 제가 완전히 소외된 채 모든 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제가 의도했던 어떤 구성이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거는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른 설정이 돼가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걸 보고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소위 말하는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화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창작을 못하고 있었던 그 7년 동안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딱 어떤 작품을 창작을 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뭐 수주 들어오는 일 그때 마다 않고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무리를 했더니 이제 여기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그게 지금 약간 풍처럼 남아서 그러니까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마비가 좀 오는 그런 질병이 예, 있죠. 세상이 두려워졌었어요. 사람이 두렵고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만들어도 고스란히 뺏긴다라는 피해의식 같은 게 그러니까 데뷔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트라우마로 남았던가 봐요. 난 한 끄적이는 것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제가 살아있는 의미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작업은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사람들한테 보여줄 자신은 없지만 작업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1인 출판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한 권 만들어서 끝나고 나 혼자 보고 끝날지라도 그렇게 책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대치를 아예 낮추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월세 작업실을 구하고 1인 출판을 해서 달샤베트란 책이랑 어제 저녁 삐약의 엄마를 이제 줄줄 냈는데 되게 몸은 힘들었는데 진짜 정말 신나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소송해서 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더라도 나는 구름빵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걸 크게 알리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을까? 신인 작가들이나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방패막이 돼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숙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일이에요.
상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상처들이 보상을 받은 것 같이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여유를 자신한테 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는 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재밌고 밝은 걸 하고 싶고 제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